위원해가지고 발언을 좀 요청을 받았는데요. 쓰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의 종이로 좀 나오게 되었는데 최대한 아무튼 잘 정리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전본부 교육팀장 윤유진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정말 안 좋죠? 네, 그냥 말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들이 오가고 있어가지고 더 마음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서로 남북이 상대방한테 뭔가를 날려보내고 있죠? 네, 뭐 날려보내고 있죠? 오물 쓰레기, 맞아요. 바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막 엄청 보도되고 있는 거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그 오물풍선이 내려와서 떨어졌다고 하고 쓰레기, 폐지 이런 게 들어있는 풍선이 막 차량 위에 떨어져서 사진들이 막 보도되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북관계가 안 좋다 해도 좀 평범한 사람들이 피부까지는 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도 남북관계 안 좋은 게 내 삶에까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게 좀 실감이 되게 되는, 그리고 또 불안감도 커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사실 그 한쪽만 보도가 좀 많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대답 너무 잘해주시는데,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유를 발표를 합니다. 남한이 먼저 우리를 헐뜯는 오물을 살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몇십 배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 쪽에서 먼저 쓰레기를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런 이름의 극우단체들에서 대북전단, 일명 삐라라고 하죠. 이거를 막 30만 장씩 하루에 이렇게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단 내용 보면은 가관도 아니죠. 김정은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넣고 북한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내용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혐오적인 선전문을 남한에서 휴전선 너머로 먼저 날려보낸 겁니다. 상식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외교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되죠. 보통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 대 정부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쪽의 정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북전단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북한이 남한 정부에 막아달라고 항의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대북전단 살포 못하게 막았던 거를 오히려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북한도 외교적인 대응을 포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남한에서 오물을 보내니 우리도 오물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앞뒤 맥락도 없이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서 도발한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단편적으로 좀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남한에서 먼저 대북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는 것만 언급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도발하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애초에 이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극우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이죠. 이 문제는 바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네, 남북 간에 이미 서로 삐라 보내지 않기로 90년대부터 약속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게 바로 남한의 민간단체에서 삐라 살포하는 행위입니다. 애초에 삐라라는 것 자체가 저강도의 전쟁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북한이 휴전선 넘어서 날아오는 대북 삐라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면 누구의 안전이 위험해질까요? 바로 우리 국민이죠. 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파주, 김포, 연천, 동두천 이런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좀 제발 막아달라고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도 대북전단 날려보내는 그 단체의 박상학 우리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강행을 해가지고 파주시장이 직접 가서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대응이 오물풍선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도발하고 위협한다면
다음은 어떤 게 날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정부를 고롱하고 또 우리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이고 폭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 막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가 절반의 얘기였고요. 뒤에 또 절반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강대강 대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북 간에 이제 서로 군사적인 행위를 주고받는 강대강 대결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면 저쪽에서도 오물풍선 보내고 또 우리가 한미 군사연습을 하면 저쪽에서도 미사일 발사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군사적인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생기게 되면은 한반도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남북 간에 소통 채널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발적인 충돌이 남북 사이에 났을 때 이게 실수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인 침범인지 이런 소통을 해서 확인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간의 충돌을 막을 이런 최소한의 완충 장치와 합의들을 다 없애버리고 남북 간의 소통 채널 한 라인도 다 끊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틈만 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막 이러는데요. 전쟁을 누구 맘대로 불사합니까? 네, 전쟁 나면 윤석열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쟁 나면 이 정부가 우리 지켜줄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전혀 기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대응은 전쟁 나라고 극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도 사실 세계의 나라들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사상자가 5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사실 가늠도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전쟁이 났던 기간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하루마다 매일매일 수백 명에서 1000명까지 달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또 어떤가요?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벌써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서 40%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됩니다. 전쟁은 이런 건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극우단체에서 하루에 30만 장씩 대북전단을 막 북한을 향해서 날려보내고 적대행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면서 방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단 마음껏 보내라고 대북전단 금지법도 무력화시키고 거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수준이죠. 사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대북전단인데 이것뿐이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하는 대북 적대 행위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군대에서 얼마 전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죠. 휴전선 인근과 서해상에서 포 사격 훈련을 재개한다고 하고 오늘 서해상에 사격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서해안에 안산 도시잖아요. 우리 인근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공포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리고 매년 200일이나 넘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북한 선제 공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이랑 이제는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연습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군사동맹 강화하고 있죠. 미국 항공모함도 지금 들어와서 아직도 부산에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행동은 다 하면서 상대방이 신사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 그야말로 이거는 빡대가리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러면서 윤석열을 꼭 하면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운운하는데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완전 무력화시켜서 내가 살겠다 하는 내용인데 북한이 그렇게 힘에 굴복할 나라 같았으면은 예전하게 했겠죠? 네, 지금 사실 미국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맨날 돈 뜯고 다니잖아요.
이런 판국에 미국이랑 윤석열이랑 붙어가지고 위협한다고 북한에 씨알이나 먹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러고 강대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군사동맹 맺고 그걸 압박하니까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군사조약 맺어가지고 북러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 하는 힘에 의한 평화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지난 70년 동안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 한결같이 해왔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던 이미 틀린 걸로 결론이 난 방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결의 악순환을 만들어서 남북 충돌, 전쟁 위기를 높이는 아주 위험하고 무책임한 짓입니다. 이 정부는 말로만 안보 하는데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안보가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전쟁을 예방하는 게 진짜 안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전쟁 위기에 벗어나서 남북관계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대화와 화해, 협력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신뢰 회복 그거밖에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살 빼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적게 먹고 이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안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도 힘에 의한 평화니 동맹 강화니 이런 허황된 것들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정답을 실행하면서 이 엄혹한 세계전쟁의 시대에서 한반도만큼은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네, 평화라는 말이 유독 멀게 느껴지는 불안한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우리가 더 많이, 더 크게 함께 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호 외치고 끝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충돌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당장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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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